치아보험 증권 분석을 하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라는 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우리 환자분이 저희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치아 사보험 가입되어 있다에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어디까지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픈 치아의 검진 또는 치료만 받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까요? 일단 사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환자분이니 언제 가입을 했는지 여쭈어 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겠죠. 가입 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해 보셔라 또는 그것 때문에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장 개시일이라는 거 앞서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장 개시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치료를 받기에 앞서 언제까지 이 보장 개시일까지는 진단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보장 개시일을 대부분은 90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이 부분은 약관을 캡처해 온 건데요. 약관에는 90일 이후에는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한 경우에 보험금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일단은 가입하고 즉시 크라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치료의 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 보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장 개시일이죠. 그래서 보장 개시일이 90일이라고 한다 하면 91일째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왔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상품인지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여쭙고 그것이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 하면 오늘 진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 시에 이렇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분들, 보장 개시일이 언젠지 명확한 분들이라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걸 고지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먼저는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진단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증권을 봤더니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고 하면 서로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아픈 치아의 검진만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시는 것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불편 부분에 대한 진단만 진행을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진단된 치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 관가하시면 컴플레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 개시일 전에요.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보험회사에 다요. 하지만 재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 다음 날부터 가능은 하시다는 점 그거는 우리 증권에 써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고 그 밖에 원인이 치주 질환 또는 충치라면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또 보장 개시일 전일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진단된 것들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의 한 환자분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저희 병원에서 스케일링만 받으셨어요. 근데 스케일링만 받았던 이 기록이 같이 들어간 거죠. 초진부터 저희가 사본이라든지 계획서를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이분이 가입했던 보험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메리츠, 농협, 라이나. 그런데 농협에서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초진 당시 치석 제거에 대해서 왜 치석 제거를 했느냐. 지금 K05라는 상병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혹시 발치에 대한 진단은 아니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견서를 발급을 해드렸어요. 오른쪽에 캡처화면 보시면 이때 초진으로 내원했으며 그때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전악 치석 제거를 시행했다. 그런데 만성복합 치주염이라는 상병으로 나갔으나 이것은 발치에 대한 진단이 아니다라는 소견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에는 이런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심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그리고 또 진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요. 이것도 참 복잡해요. 연간 개수 제한이 있는 환자분인 경우입니다. 왼쪽 어금니가 아파요. 왼쪽만 먼저 봐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자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보고 모든 치아를 발치 진단을 한 거죠. 괜찮을까요? 좀 불안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를 뺐다. 이 모든 것을 다 뺐다. 오른쪽 3개, 왼쪽 5개의 치아 총 8개를 뺐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연간 개수 제한이 있는 환자분이었다면 환자분과의 분쟁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수 제한은 딱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연간 3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3개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그 이유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상담이 되고 치료가 진행이 됐다면 보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를 하면 되겠죠. 모든 것은 미리미리 고지를 하고 사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내를 드리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식사적인 이유로 치과에서는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자분께서 나 왼쪽만 먼저 봐주세요 라고 했다면 왼쪽만 먼저 치료 계획을 잡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편하게 식사해 주실 수 있을 때 오른쪽 치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연간 개수 제한이 구분이 되는 시기였다면 둘 다 보장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식사적인 이유로 진단을 나눠서 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라운 개수 제한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연간이라 하면 최초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매년 1년 단위에 이제 해당일까지, 해당 전일까지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환자분이 2020년 3월 1일 날 왔다. 연간이라 하면 2021년 3월 1일 전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환자분들께서 연간 3개인데 저 요번 연도에 3개 하고 내년에 3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아니라 내가 언제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라는 점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1년이라는 감액 기간이 또 있었잖아요. 감액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연간 개수 제한의 한계 또는 보험금이 50% 또는 70% 정도만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고 보장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이 5번 항목 보시면 보장 개시일 이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해당 치아에 대해서 보험 기간 중에 임시 크라운만 장착을 해도 효력이 없어지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들어가면 일단은 임시 크라운이라도 치료가 들어가면 일단 카운트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연간 3개 중에 하나를 쓰신 게 된 거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약관을 토대로 질문을 하나 구성해 봤습니다. 계약을 2020년 3월 1일 날 했고 보장 개시일이 90일이다. 1년 이후 100% 보장을 받는데 이전에는 50%만 받는다.
보장 개시일 이후 91일째인 5월 30날 와서 신경치료와 크라운 진단을 받았고 신경치료 완료 후에 21년 3월 2일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했다. 그렇다면 크라운 100% 보장 가능한가요? 헷갈리죠. 감액 기간에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진단을 받았고 그 치아에 대해서 진단이 돼서 50%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제 메리츠 우리 약관을 토대로 예시가 드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언제 가입을 했고 언제까지 50% 지급을 받는다. 그리고 진단이 받은 사례 2 부분 보시면 이미 크라운 치료를 한번 받으셨고 그 이후에 진단 확정받은 2개 중 치료받지 않은 나머지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 또한 50%만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감액 기간 동안 진단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 보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리츠에서의 기준은 진단 기준인 거죠.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 근데 라이나는 조금 다릅니다. 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라이나는 청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은 거 어떻게 최종 장착을 한 기준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저희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실제 라이나생명 교육팀장님한테 문의한 결과 메리츠는 진단 기준이고 라이나는 아예 장착일 기준으로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크라운이 치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니 되도록이면 연간 그 기간에 맞춰서 치료를 완료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게 가장 무리가 없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2022년 11월 27일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6유닛 브릿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벗겨내고 다시 크라운을 했고요. 없었던 상실치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서 증권 분석 한번 했죠. 그 포스트잇을 기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개의 크라운을 브릿지가 되어 있는 6개의 머리를 제거를 했고요. 총 지대치는 4개가 남아 있었는데 4개 다 충치랑 치근단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완료하고 다시 씌운 후에 없었던 앞니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은 연간 개수 제한이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크라운은 총 4개를 하셨지만 연간 개수 제한으로 3개만 보장이 가능했고요. 보장 금액 또한 우리 크라운은 1년 이내에 50% 감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50만 원 중에서 25만 원, 총 3개 75만 원만 보장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발거 기준이므로 상실치였던 앞니 중절치 11, 21번은 임플란트 보장이 아예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크라운은 진단일과 장착일을 토대로 개수 제한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각 치과 치료 확인서별로 진단일을 쓰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보험회사가 있어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 위에 진단일을 쓰고 또 장착일을 우리 연구 접착하는 장착일을 쓰게 되어 있고요.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최종 장착일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진단일과 장착일이 필요하고요. 에이스 손보 같은 경우에도 장착일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장착일 기준인지 진단일 기준인지 거기에 따라서 연간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개수 제한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를 말을 한다. 동일하고요. 연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를 한도로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보장이 되는 점, 그리고 2년 이상은 한도가 없다. 아까 우리
확인했던 증권의 약관을 보고 계십니다. 이 비고란에 보시면 연간 보장 한도를 초과해서 발거한 연구치는 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되어 있잖아요. 이 연간 보장 한도는 연간 발거한 연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임플란트는 연간 발치한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치료 확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성화재, 라이나, 메리츠, 에이스 손해보험 모두 발치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치료일은 조금씩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치료일에 가로 열고 식립일과 장착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내가 이만 심어도, 임플란트만 심어도 보장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착까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임플란트 심고 대부분 2, 3개월, 더 길게는 5, 6개월 정도가 지나서 크라운까지 완료를 하는데 임플란트 보철 머리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장 청구를 하지 않고 식립만 해도 보장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비용이 좀 고가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두 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이 굉장히 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치료 기간도 많이 길죠.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험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지금 전체 치료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치아보험 중에서 식립을 하고 나서 보험 보장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먼저 임플란트는 다 심어 놓은 상태니 이걸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